칼국수는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펴서 칼로 가늘게 썰고 육수에 넣고 끓여 만든 국수입니다. 덩어리진 반죽을 칼로 뚝뚝 썰어서 국수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국물 맛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국수의 종류 그리고 특징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농촌에서는 닭으로 닭칼국수, 해안지방에서는 바지락으로 바지락 칼국수, 산간 지역에서는 말려진 멸치로 국물을 내서 칼국수를 만드는데 다 저마다 지역적으로 특색이 나타납니다. 칼국수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처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절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단한 면, 칼로 자른 면이겠죠. 옛날에는 밀가루가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칼국수를 만들었고 상류층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칼국수는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 물품으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서민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밀을 수확했던 시기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그때 제철 식품인 감자와 애호박이 재료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뜨끈한 국물로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칼국수지만 원래 칼국수는 여름 제철 식품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리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보겠습니다. 다시멸치 15g, 표고버섯 1개, 애호박 50g, 밀가루 100g, 실고추, 파, 마늘이 필요합니다. 양념으로는 국물의 간과 색을 내줄 국간장, 소금, 그리고 표고버섯을 양념할 설탕과 참기름 필요합니다. 씻을 때 필요한 도구들 확인해 보시고 도구를 준비할 때 참고해서 꺼내 두도록 하십시오. 키친타올과 행주, 면보는 개인 준비물이기 때문에 매번 실습 때마다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밀가루에 반죽을 만들어서 밀가루를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100g의 밀가루를 체에 곱게 쳐서 준비해 둡니다. 밀가루가 보관되면서 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체에 치다 보면 덩어리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굳이 체에 내리지 말고 그냥 버려주셔도 됩니다. 반죽을 밀 때 필요한 덧가루 2큰술만 잘 깎아서 덜어내시고 그 나머지를 반죽을 합니다. 반죽할 때 필요한 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은 밀가루 100g일 때 우선 5큰술 기준으로 물을 잡고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 넣어줍니다. 그래서 반죽에 물을 다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 가면서 넣는 거예요. 먼저 반죽을 좀 더 쫄깃하게 만들어줄 식용유 2분의 1 작은술을 넣어서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자, 이제 소금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은 3큰술 넣을 겁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 때 물을 5큰술 넣고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 넣었기 때문에 그 양을 모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선 3큰술을 넣고 반죽을 이렇게 만져보다가 조금 수분이 부족하다, 밑에 날가루가 좀 있다, 그럴 때 작은 술씩 아니면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반죽을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너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맞출 때 우리가 소금을 만든 걸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넣으면서 그 덩어리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을 추가로 더 넣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넣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잘 뭉쳐지면 조금 더 많이 주물러 주면서 밀가루와 수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 먼저 비닐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난 뒤에 좀 더 주무르면서 쫄깃한 식감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육수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육수에 들어갈 멸치를 손질해 볼게요. 멸치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해서 몸통 부분만 사용할 건데요. 내장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씁쓸한 맛이 나게 되고, 진한 국물을 낼 때는 머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깔끔한 멸치 국물의 맛을 내려면 몸통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육수는 요리의 기본이 되는데 멸치 육수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육수만 있으면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여러 가지 국물 요리를 낼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멸치로만 육수를 내도 충분히 감칠맛이 우러나지만 멸치의 어떤 비린내가 약간 있을 수 있어서 파, 마늘, 양파 같은 향신 채소를 넣어주면 비린내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각자 가진 맛들을 더해주죠. 육수를 낼 때 부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무, 그리고 파뿌리. 감칠맛에 향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료 중에 표고버섯이 있는데 그 표고버섯의 기둥도 오늘 육수를 넣을 때 조금 추가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낸다면 냄비에 차가운 물을 넣고 육수에 재료들을 넣어서 천천히 그 재료에 있는 맛을 우려내는 건데요. 멸치 육수는 그 전에 한 번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멸치가 건 어물이다 보니 보관 상태에 따라서 약간 축축하고 습기가 있게 되면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볶아서 바싹 말려진 상태에 물을 넣고 우리게 되면 그 비린내도 좀 줄어들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요즘은 후라이팬에 볶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려서 바삭하게 된 상태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삭하게 볶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갓 볶아서 사용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바삭하게 볶아지게 되면 그냥 고추장 찍어서 먹어도 정말 과자처럼 맛있어요. 그래서 육수를 준비할 때 조금 넉넉하게 볶아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볶다 보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시점에 수증기가 올라오지 않는 게 보일 겁니다. 물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타버리게 되면 그 연기가 또 올라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수증기를 잘 날려주고 조금 고소하게 볶아지게 되면 멸치 색깔이 약간 누렇게 돼요. 그러면 국물 색깔도 약간 누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볶아진 멸치를 냄비에 넣고 찬물을 넣어서 천천히 맛을 우려냅니다. 오늘 육수가 3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물은 4컵 정도를 넣고 넉넉히 우려내고 3컵 정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끓이다가 너무 졸여져서 2컵 혹은 1컵 반 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3컵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찬물에서부터 끓여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거품을 제거한 다음에 중불에서 10분 이내로 끓여줘야 멸치 육수의 맛을 깔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명으로 올릴 재료 애호박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더위를 이기는 식품이라고 하죠. 여름철 뙤약볕에도 살아남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박은 말 그대로 애기 호박이에요. 이 호박이 원래는 그냥 두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다란 늙은 호박, 그 단단하고 커다란 호박이 되는데, 정말 애기 호박이기 때문에 껍질도 여리여리하고 속도 여리여리해서 이 초록색 고명으로 사용할 때 이 껍질 부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엿깎기한 애호박은 곱게 채 썰어서 소금을 약간 추가해서 잘 버무려 두세요. 표고버섯은 말려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가운데 기둥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가장자리 부분과 가운데 부분의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곱게 채를 썰 때 그냥 곱게 채를 썰어도 두께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손질할 때는 항상 먼저 포를 뜨고 그리고 채를 썰어야 곱게 채 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보통 고기가 있을 때는 고기 양념에 버무려서 사용하는데요. 고기 양념이 없을 때는 향이 지는 향신채나 깨, 후추를 제외하고 간장, 설탕, 참기름만 넣고 양념을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오늘 재료 중에 실고추가 있는데 사실 실고추가 오늘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빨간색 고명을 내줄 재료를 찾다가 홍고추가 좀 있어서 약간 가져왔습니다. 실고추는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3cm 길이로 뚝뚝 썰어 놓으면 되는데 이 홍고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cm 길이로 썰어서 나중에 한번 살짝 볶아줄 겁니다. 고명을 준비하는 사이에 육수가 팔팔 끓고 있네요. 불을 우선 약하게 줄여줍니다. 약하게 줄여준다 하더라도 물에 보글보글 기포가 좀 보일 정도의 약한 불입니다. 그리고 위에 떠있는 거품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뭐 자잘한 껍데기라던가 불순물이라던가 약간 비린내들이 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끓이면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 놓는 게 좋지만 멸치 육수는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완전히 덮지 않고 살짝 걸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육수가 다 이제 끓어서 육수를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면보를 준비해서 면보에 물기를 꽉 짜서 채 위에 얹어 놓습니다. 면보를 이용해서 육수를 걸러내면 자잘한 불순물들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국물을 맑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걸러낸 육수를 냄비에 넣고 간을 해서 준비해 둡니다. 육수는 3컵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육수가 많이 졸아들었을 경우에는 컵으로 일단 육수를 계량하고 부족한 부분을 물을 채워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3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국간장 한 작은술을 넣고 색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소금 3분의 1 작은술입니다. 이제 고명으로 올릴 재료들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을 잘 구워주시고요. 남아있는 물기들을 닦아주세요. 식용유를 골고루 둘러줍니다. 애호박은 소금에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물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물기를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식용유가 너무 많으면 볶아지는 게 아니라 튀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용유는 조금 키친타올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제거한 애호박을 볶아줍니다. 소금에 절여진 상태에서 빠져나온 물기를 꽉 짜서 제거하다 보니까 애호박이 약간 멍이 들다시피 조금 짙은 초록색이 됐는데 볶다 보면 조금씩 색상이 밝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까지 빠르게 그리고 조금 높은 불에서 빠르게 볶아준 뒤에 수분이 다 날아가면 다 볶아진 겁니다. 다시 한번 기름을 둘러주고 이번엔 표고버섯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마른 버섯을 불리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불리기 때문에 이미 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간장과 여러가지 양념이 잘 배일 수 있을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실고추 대신 사용하는 홍고추는 볶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헷갈릴까봐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밀어볼 차례인데요. 숙성된 반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죽이 처음보다
좀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한번 치대주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죽을 빨래하듯이 이렇게 치대주는 거죠. 집어넣고 접고 집어넣고 접고 하면서 좀 더 글루텐을 생기게 하면 이 면이 훨씬 더 쫄깃쫄깃해지고요. 또 숙성을 시키면서 생겼던 그 기포층이라던가 공기들이 이제 치댈수록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탁탁탁 쳐주기도 하고 주먹으로 쳐주기도 하고요. 반죽을 못 살게 굴면 굴수록 반죽은 조금 더 쫄깃쫄깃해지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치대지면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밀대로 밀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밀대로 밀기 전에 반죽을 잡고 거의 그냥 밀다 보면 동그란 형태로 넓게 밀어지는데 좀 길게 밀기 위해선 처음 모양을 조금 사각지고 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닐에 넣고 사각 모양을 만들어서 끝부분까지 반죽이 가게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밀대로 조금 밀어서 조금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에서 꺼내서 그때부터 덧가루를 뿌려가면서 밀대로 밀어 펴줍니다. 반죽이 질어지면 덧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덧가루를 많이 묻히면 나중에 국수를 끓일 때 국물이 가루 때문에 굉장히 탁해집니다. 그러면 시원한 국물의 맛이 아니라 뭔가 걸쭉하고 중국 음식에 이제 울면 아시죠? 일부러 전분으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든 음식이 있는데 칼국수는 자칫 잘못하면 뭔가 텁텁한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반죽을 밀기 위해선 처음부터 반죽의 물량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덧가루를 많이 묻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면발을 국물에 넣기 전에 그 덧가루를 잘 털어줘야지만 국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반죽이 많이 넓게 펴졌는데요. 두께가 0.2cm 정도가 됐을 때 얇게 밀어 펴는 게 중요합니다. 두께가 고르고 얇게 밀어 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덧가루를 뿌려서 칼로 썰어줄 준비를 합니다. 반죽을 접어서 칼로 썰어줄 거예요. 접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반죽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접을 때 덧가루를 안에 그리고 겉에 잘 묻힌 상태로 칼로 썰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반죽이 좀 질어서 이렇게 접었을 때 덧가루를 묻혀도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반죽이 조금 질다 싶으면 접지 말고 조금 길이는 짧게 그리고 길게 넓게 해서 그냥 길이대로 칼질을 해서 손으로 뚝뚝 뜯어서 면발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접어서 반죽을 썰었을 경우에도 덧가루를 뿌렸어도 이제 접혀진 부분에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른 상태 그대로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른 단면에도 덧가루를 묻혀줘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물에 넣기 전에 붙어있는 덧가루를 툴툴툴 털어내고 국물에 넣어야 국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반죽도 잘라줄 건데요. 잘라줄 때부터 조금씩 떼어가면서 자르게 되면 조금 더 나중에 떼기가 쉽습니다. 밀어 펴진 반죽을 칼로 자를 때 국물을 약하게 부기 시작합니다. 자, 면발을 넣을 때 국물에 넣을 때 면발이 무겁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계속 이 면발이 들어갈 때 흔들어 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반죽 상태는 익지 않은 상태라 굉장히 무겁고 차갑고 냄비는 바닥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바닥에 눌러붙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만둣국 끓일 때 만두 밑이 냄비에 붙어버린 조들 좀 있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일단 먼저 신경을 쓰고 그 중간중간에도 만두가 익지 않은 상태, 오늘은 칼국수니까 칼국수 면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젓가락으로 밑에를 띄워주는데, 우선 중요한 건 처음 들어갈 때 계속 젓가락으로 저어주면서 면발이 밑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면발을 넣고 국물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럼 거품을 이제 제거해내고, 이때 너무 센 불에서 계속 끓여버리게 되면 면이 계속 퍼져버리고 이제 국물이 조금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는 불을 조금 중불로 줄여주시고 면을 들어 올리면서 익혀줍니다. 우리가 보통 국수라고 하는 소면을 끓일 때는 따로 국수를 끓이고 국물을 끼얹어서 먹는 형태인데, 칼국수 같은 경우는 재물 칼국수라고 해서 우리가 끓여준 육수에다가 칼국수 면을 넣고 익혀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소면을 끓일 때는 찬물을 넣어서 빨리 익혀주고 쫄깃한 식감을 더해주지만, 칼국수는 면을 들어 올리면서 찬 공기를 맞게 하면서 좀 더 쫄깃한 감을 주고 면을 좀 더 빠르게 익혀줍니다. 라면 끓일 때 이렇게 해도 면이 쫄깃합니다. 자, 이제 그릇에 국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과 면을 함께 넣는 게 아니라 먼저 면부터 넣고 그 위에 고명을 얹어서 마지막에 국물을 끼얹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국물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국물이 걸쭉하지 않고 맑은 상태. 아주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걸쭉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고명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요. 아주 정말 가지런하게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일렬로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모아놓고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올려줍니다. 마무리로 여러분들은 실고추를 올리셔야 되겠죠. 붉은색이 살짝 돌면서 음식에 생기가 있어 보이는 고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을 끼얹어 줄 건데요. 우리가 가지런하게 놓은 고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자를 이용해서 국물을 가장자리 부분으로 천천히 채워봅니다.